AS를 좀 해드려야 될 게 있습니다. 네. 뭐냐면 이제 어저께 방송을 내보낸 내용 중에 김건희와 천공의 관계 영상 뭐 요런 제목으로 이제 이걸 냈어요.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송 작가가 낚았다. 관계 얘기 안 나왔다. 근데 제가 거기다가 쓴 거는 김건희와 천공의 관계를 알 수 있는 영상이라는 차원에서 제가 쓴 거거든요. 근데 저보러 막 고의로 낚았다고 그래요. 관계가 그 관계인 줄 알고. 그러니까 그건 제 잘못이 아니라 여러분의 삐딱한 상상력이 그 관계로 간 거지. 우리가 다 음란마귀가 들렸단 말이야? 그렇지. 제가 거기에서 김건희와 천공의 접촉 동영상. 그럼 더 이상하잖아요.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정말 담백하게 표현하는데 많은 분들이 송 작가가 낚았다라는 비난 글을 일부 올려주신 분들이 있었습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둘이서 당선 이후에도 만남을 가졌다라고 하는 네. 구체적인 증거가 될 수 있는 영상이 예고편으로 뿌려졌다라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방송 내용 안에 왜냐면 이제 저희가 직접 본 내용이라든지 또는 이제 최재형 목사님, 제보자님을 컨택할 수 있는 길이 없으니까 방송 내용에 제가 그런 추측을 한번 해봤어요. 천공을 처음 만나신 게 보면은 이제 2018년이라고 2018년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약 5년 정도, 6년 정도 전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혹시 그러면 그때 천공하고의 인연을 통해가지고, 김건희하고 다시 접촉을 할 수 있었던 건 아니었을까. 왜냐면 이제 김건희라고 하는 어찌됐거나 이제 영부인이 된, 당선자가 된 사람을 진짜 새끼백 하나로, 백새끼 하나로 그렇게 쉽게 파우치 하나로 꼬실 수 있는 것인가 값없이 라는 차원에서 이제 살짝 그런 상상을 해봤었는데 최재형 목사님이 이제 서울의 소리 측을 통해 가지고 그게 아니다라고 일종의 이제 추가 어떤 정정 내용을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구체적인 내용을 저희가 뭐 설명드리기는 어렵지만 간단한 개요를 말씀드리면 2018년에 부산 해운대에서 일종의 이제 통일 관련한 행사가 있었을 때 천공도 그렇고 최재형 목사님도 그렇고 강연자로서 따로따로 현장에서 강연을 시차를 두고 했었던 거죠. 네. 근데 이제 전혀 모르던 사이였는데 천공 측에서 이제 비서를 보내갖고 정중하게 한번 만남을 가지고 싶다 그래서 스위트룸으로 그러니까 일반 객실 쓰셨고 목사님은 천공은 스위트를 쓰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스위트룸으로 모셔서 만남을 가지게 된 게 처음 만남이었다는 거죠.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저희 추측을 들여놓고 보자 보면 천공 이 사람이 행동하고 있고 뭔가 조직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천공이 미국도 많이 가지 않습니까? 뭐 조지아주의 어떤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 것 같다. 또 그쪽에 신 이사장 비롯한 사람들이 가서 사전에 대통령 방미 전에 갔었던 거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미국 내에 뿌리가 상당히 있을 것 같다라는 예측을 한번 해드린 적이 있는데 아마도 최재형 목사님의 미국 안에서의 활동과 영향력을 어느 정도 알고서 사전에 먼저 미팅을 요청해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엔 그렇게 해서 인연을 가지게 됐고 그 후로는 접촉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대선 이후에 김건희의 어떤 일종의 이제 국정농단이죠. 영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정도의 국정농단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 천공에게 한 5년 만에 다시 연락을 하신 거죠. 최재형 목사님이. 최재형 목사님 말씀입니다. 그래서 5년 만에 하는 거는 이제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던 건데 굉장히 흔쾌하게 만남을 수락을 했고 서초동에서 만나고 나중에 이제 그 영상에 드러난 사무실에서 만나고 한 그 이후로도 3번, 총 4번의 만남을 가졌다는 얘기죠. 성공하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건
최재형 목사님은 김건희한테도 천공 얘기를 한 적이 없고요. 천공한테도 김건희에 대한 얘기를 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방송이, 이 내용이 어저께 공개될 때 바로 둘이서 전화를 했겠죠. 너도 천공. 너도 최재형 목사한테 당했어? 나도 당했는데. 요렇게 된 상황이 사실은 어저께였다고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그래, 설마 300만 원짜리로 꼬셔지겠어 했는데, 결국 싸구려였다. 300만 원짜리로. 300만 원이면 충분했다는 거죠. 충분하게 꼬셔지는 애였다. 야, 그거, 워렌 버핏은 600만, 밥 한 끼 오는데 600만 달러까지. 페이커도 한 번 만나는데, 한 번 하면 600만 원. 근데 페이커도. 건희 언니는 300이면 300이면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니는 박리다매 하시는 요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중요한 건 뭐냐? 최재형 목사님은 천공을 통해서 김건희한테 접근한 게 아니라 별도로 다 개별적인 만남과 관계를 유지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담백한 상태에서 얘기를 들을 수 있었던 거예요. 담백한 상태. 왜냐면 서로가 서로에 대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는 상태의 얘기를 들은 거죠. 그러니까 김건희한테 들은 북한 얘기도, 북한 관련한 정책 얘기도 천공한테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에 대한 영향력 없이 들은 거잖아. 그러니까 김건희는 자기 생각인 것처럼 내가 북한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거야 이 얘기를 했던 거란 말이에요. 따라서 이제 천공을 만나서 얘기를 해도 천공이 이 최재형 목사한테 해준 얘기는 내가 김건희 처음에 어떻게 만나서부터 시작해서 내가 어떻게 관계 갖고 있고 어떻게 지시하고 있고 나는 이런 통일론을 갖고 있어 라는 이런 얘기들을 쭉 할 때 김건희를 의식하지 않고 자기 주장을 그대로 보여줬을 거기 때문에 그렇죠. 훨씬 더 그 내용이 객관적일 수 있다라는 점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번의 만남,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이런 국정에 대한 얘기 아니라 서로에 대한 통일 의식이라든지 미주 활동 이런 얘기를 했었을 거고, 2023년 5월 이후의 만남 안에서는 최재형 목사님 그러니까 본인이 궁금해 하셨던 거. 그러니까, 이 김건희하고의 관계. 그러니까, 어떻게 설명해? 김건희하고 어떻게 알게 됐는지부터 네.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고 어느 정도까지 친밀한가. 그리고 북한하고의 관계에 대한 생각들을 어떻게 정리하고 있고 그게 김건희한테 어떻게 영향을 미쳤을까? 기타 그 이외에 에리자베스 여왕 왜 안 갔느냐, 참배 안 했느냐 등등 그동안 우리 언론에서 추측만 할 수 있었던 이상 행동들, 용산 이전부터 다 있겠죠. 그 이상 행동들에 대한 모든 얘기들이 천공의 입장에서 이게 녹취 내지는 영상으로 기록이 돼 있다는 거죠. 그 분량이 매번 만났을 때 3시간 내지 4시간 가까운 굉장히 긴 내용들을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사실상 국정농단 전반에 대한 증거가 지금 앞으로 드러날 이 폭로 안에 있을 것이다라는 게 서울의 소리 측의 예고편에 대한 전반적인 브리핑이었습니다. 이 기사에 보니까 서울의 소리, 이 영상들을 통해서 천공이 얼마나 대통령 부부에게 통일을 설계해주고 있다. 요것도 알 수 있고, 국민들이 자고 나면 통일이 될 수 있도록 통일을 다 내가 준비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고, 그 다음에 김건희가 어떻게 해서 이 천공하고 접촉을 해가지고 어떻게 이게 국정에 반영이 된다. 이 얘기까지 나왔대요. 결국 이게 드러난다고 치면 사실상 이거는 국정농단인데 진짜. 대한민국을 실제로 움직이고 있는 브레인 그룹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통령실이나 정상적으로 된 정치 집단이나 전문가 집단이 아니고 일자 무식한 문맹자 전과 18범인 사기꾼의 농단에 의해 가지고 그 혀에서 나온 얼토당토하는 근본도 없는 얘기들에 의해 가지고 대한민국이 돌아가고 있다는 증거예요. 아니, 최순실보다 더 심각한 거 아니에요? 더 심각하죠, 진짜로.
진짜 이런 사람은 공교육을 받아본 적도 없고 일상적인 어떤 시민에 대한 생활에 대한 의식도 없을 뿐더러 기본적으로 사회나 국제나 정치나 외교 어떤 부분에 대한 전문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이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아니 뭐 전문 지식은 최순실도 없긴 했는데 그래도 최순실은 글자는 알았잖아요. 얘는 글자도 모르는 애잖아. 이게 말이 돼? 진짜 무슨 러시아 저기 마지막 황제 때 라스푸틴도 아니고 뭐 하는 짓거리야. 그래서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할 때는 한동훈의 국정농단이나 헌법 파괴 뭐 이런 거보다는 까치발의 키높이의 가발을 더 신경 쓰고 김건희 얘기하면 성형이나 붙임머리를 더 신경 쓰는 거는 사실이긴 해요. 그게 쉽고 가십거리이긴 하지만 근데 지금 이게 만일 사실이고 여기에 대한 녹취와 동영상이 존재해서 이것들이 나중에 드러나게 된다고 치면 이건 바로 대통령 하야해야 될 정도의. 하야는 무슨 탄핵거리죠. 깜빵에 가야지. 뭐. 그러니까 이거는 탄핵 정도로는 해결이 안 돼요. 네. 바로 하야하고 구속수사 시켜야 될 만큼 정말 심각한 내용이 현재 준비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이재명 대표 피습에 대한 건도 중요합니다만, 모든 게 다 중요합니다만, 이와 관련된 내용들이 정상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서울의 소리와 최재형 목사님의 신변에 대한 어떤 더 각별한 관심과 보호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저는 많이 충격받았어요. 네. 제 예상이 틀린 점에 대해서. 예? 그거에 충격을 받았다고요? 아니 내용 자체가 충격적인 거지. 그러니까 내용이 충격적인 거는 내용 자체의 가치에도 있는 거지만 최재형 목사님이 이렇게까지 지난 한 2, 3년 동안 이거를 단독으로 취재를 해오신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어떠한 기자도 할 수 없는, 어떠한 탐사 보도 기자도 할 수 없는 내용들을 진짜 권력의 핵심과 중추와 맞부딪혀갖고 들은 얘기입니다. 이게 아니고 실제적으로 만나서 면전 안에서 그 증거까지 찾아온 거잖아요. 이 정보에 대한 가치를 또 이 정보가 주는 어떤 그 충격적인 이 국정농단의 실태에 대해서 온 국민들이 관심을 갖고 이걸 지켜봐 주셔야 된다는 거죠. 아무튼 요렇게 AS를 하고 본방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너무 궁금해요. 기회가 되면 빨리 풀었으면 좋겠어. 빨리 이걸 좀 빨리 풀어주시고 그와 관련해가지고 그 주변 증거들이나 증인들 그리고 기회만 된다고 하면 최재형 목사님도 한번 모셔가지고 인터뷰도 한번 해보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만, 우리 방송엔 그렇게 잘 안 나오실라 그러대. 그래도 보시긴 하나 보네, 그쪽에서. 네. 정정을 해달라고. 이게 보시기는 왜 보시지? 하셨는데, 직접 보셨는지, 주변인이 보셨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 왜냐면 어쨌든. 직접적으로 컨택이 없기 때문에. 네. 어찌 됐거나, 송작가 TV의 내용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신 점, 요렇게 수정할 기회를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근데 댓글에 어떤 분이 왜 문맹이면 못하나? 라고 쓰셨는데, 네. 자, 대한민국은요, 공교육이 굉장히 철두철미한, 굉장히 유일한 나라예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에서는 일단 출생신고 안 된 것부터 다 잡아내잖아요. 어디서 잡아내냐? 학교 입학할 시기가 되면 다 잡아내잖아요. 그래서 최근 들어서 그렇게 출생신고 안 된 아이들 행방들 찾는 엄청난 사건, 사고들 많았잖아요. 그 정도로 촘촘하게 돼 있는 나라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문맹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대한민국에서 문맹이기가 너무 어려워요. 문맹률은 0.05%입니다. 이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은 문맹률이 가장 낮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이런 나라에서 문맹이다?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완전히 체제 바깥에서 있겠다라는 의도가 아니고서는 문맹일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수련을 많이 해갖고 나는 문맹이지만 우주를 다 꺼내서 봐 이런 얘기하는 미친 놈들도 있긴 있습니다만 생각을 해보세요. 문맹이다 아니라의 중요성은 뭐냐면 일반적인 서민과 대한민국 국민이 살아가면서 겪어야 될
시스템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시스템으로부터 완벽하게 본인은 벗어나 있던 그렇죠.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보육과 기본 교육과 그에 대한 단계별 학습과 사회적인 친화력, 사람들한테 배우는 일종의 예절부터 시작해갖고 사회 에티켓,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여건들을 공부를 잘하라고 시키는 게 아니에요. 사회에 적응하고 대한민국 시민으로 살아가기 위한 과정을 배우라고 공부를 시키는 거지. 아니, 그럴 것 같으면 나 홈스쿨링 시키지. 배울 거 가르치기만 하려고 그러면 굳이 그걸 왜 시켜요? 아니, 내가 재벌이고 우리 애는 평생 동안 먹고 살릴 거 있으면 그럼 아무것도 안 가르치고 돈 주고 용돈 주고 네 맘대로 쓰고 다니라고 시키지. 근데 이 시스템을 이해하지 않으면 대다수 국민들에 대한 생활과 비전과 가치와 그 사람들의 행복에 대한 기본적인 가치관이 안 생겨요. 그러니까 돈 많은 애들, 기득권에 있는 애들이 나 강남 8억권 출신이야, 나 서울대 나와서 사는 애들이 시민을 우습게 알고 99%를 개돼지로 하는 이유가 그러한 시스템에 대한 익숙함 내지는 그거를 하등, 그러니까 굉장히 낮은 수준으로 보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아니 문맹이든 아니든 사실은 크게 상관없고요. 그런 사람의 말을 듣는다는 게 대통령이라는 작자한테 그게 가가지고 국정 운영이 된다는 게, 그러니까 그 대통령 체제에 그 시스템 안에 없는 사람이, 자격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그 대통령한테 뭔가 영향력을 끼친다는 것 자체가 그게 잘못된 거죠. 그래서 아무 짓도 안 하면 제로 베이스라도 지키면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데, 뭔가를 또 졸라 열심히 하는데 그 졸라 열심히 함으로 인해서 국가 경제가 무너지고 안보가 무너지고 빈부의 격차가 커지고 대한민국의 영토와 주권이 다른 나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를 많이 해서 좋은 대학을 나오라는 얘기가 아니고, 문맹이일 수 없는, 문맹이가 더 힘든 이 사회 시스템에서 문맹이라는 사실 자체가 일반인들과 얼마나 괴리된 삶을 살고 있는지. 왜냐하면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이게 얼마나 위험한 생각이냐면, 그 사람은 이 시스템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노동자도 없어도 된다, 과학자도 없어도 된다라는 말을 부끄러운 줄 모르고 한다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촐로들도 70, 80이 돼도 한글 학교 다녀서 글 배우십니다. 어르신들이. 그게 대한민국이에요. 근데 60이 넘어가서 아직까지 글을 일부러 안 배우고 있다는 건 또 무슨 의미겠냐고. 아니, 아무리 머리 나쁜 외국인들도 하루 반이면 깨우치는 게 한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배운다는 얘기는 뭐겠냐고. 이미 본인의 아집과 본인의 생각에 사로잡혀갖고, 기존에 있는 생각을 바꾸려고 하는 그 시도조차도 하지 않는 꽉 막힌 사람이란 얘기 아니에요. 이런 이상주의자가 아니에요. 이런 반사회적인 인물이 하는 얘기를 듣고 대통령과 영부인이 나라를 개판으로 이끌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네, 김재규님께서 천공 요즘은 한글 공부해서 어느 정도 안다는 소리도 있습니다. 이제 알아서 너무 늦지 않았어? 자, 여기까지 AS 해드리고요. 이제 본방 들어가도록 AS 할게요. 네, AS 정말 길었네요.